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도 오늘 많은 눈이 내리면서 현장 조사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공항 내부는 장례를 마치고 다시 돌아올 유가족들 위한 재정비가 끝났습니다. 전남도는 추모공원 건립과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정부에서는 유가족 전담 지원을 위해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신설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사고 잔해로 야속한 눈발이 세차게 쏟아집니다. 주변 활주로에도 새하얀 눈이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하염없이 떨어지는 한방눈에 사고 조사와 기체 분류 이동 작업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전남에는 9일까지 많은 눈이 예보돼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방수포를 덮어서 사고 잔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무안공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는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꾸준하게 이어졌습니다. 아리셀 공장 참사 유가족도 분향소와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가족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큰지를 진짜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유가족들이 좀 위로가 될 수 있게끔 같은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무안공항 대합실은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장례를 마치고 다시 돌아올 유가족을 위한 텐트와 구호 물품 재정비도 끝났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팽목항을 지켰던 자원봉사자도 열흘째 제주항공 참사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가족 잃은 거라고 생각하는 똑같은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추모공원 건립과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모공원은 공항 인근의 7만 제곱미터 규모의 치유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숲과 정원도 조성해서 아픔을 기억하고 치유로 나아가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유가족은 오는 18일 사고 현장에서 합동 추모제를 열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전담 지원을 위해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신설합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유가족분들께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또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사고 항공기와 같은 기종을 운영하는 6개 국적 항공사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진행하고 전국 공항의 항행 안전시설도 철저히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민관 합동 점검팀을 통해 항공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조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사고 원인으로 조류 충돌, 즉 버드 스트라이크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승열 사고조사 단장은 엔진에 들어간 흙을 파내는 과정에서 깃털 일부를 발견했다며 새 종류와 경위 등에 대해선 국내 전문가뿐 아니라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와 분석 작업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사고 당시 둔덕형 로컬라이저의 규정 위반 논란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다만 안전성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당분간 폭설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번 눈은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진 뒤 점차 그칠 전망인데요. 북쪽 찬 공기가 몰려와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주 후반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동혁 기자입니다. 충청과 호남을 중심으로는 당분간 많은 눈이 내려 쌓입니다. 해수면 온도가 9도 이상인 비교적 따뜻한 서해 위로 강한 찬바람이 지나면서 폭설구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밤사이 많은 눈이 내리면서 순창과 정읍, 한평과 광주 등에는 5cm가 넘는 적설이 기록됐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전북, 전남 북부와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는 내일 아침까지 시간당 1에서 3cm에 달하는 대설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후 내일 밤부터 모레까지는 더 강한 눈구름대가 유입되면서 1시간에 최고 5cm 안팎의 폭설이 쏟아져 대설특보 지역이 크게 늘어나겠습니다. 이번 눈은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진 뒤 점차 그칠 전망입니다.
적설이 많아서 시설물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도로 결빙 등의 교통 안전에 유의를 해주셔야겠고요. 빙판기 등의 또 보행자들도 안전에 유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시베리아 지역의 차가운 한기가 주 후반까지 바람을 타고 내려오면서 한파도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날보다 기온이 10도가량 큰 폭으로 하강한 가운데 목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 금요일도 영하 10도가 예상돼 올겨울 들어 날이 가장 춥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으로는 한파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기상청은 한파 지속 기간이 길기 때문에 수도 간 동파와 한랭 질환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석입니다. 이번 주 폭설과 한파가 예보되면서 농산물들이 얼어붙진 않을지 걱정이 큰데요. 이상기후 영향으로 배추 작황이 부진했던 탓에 배추와 무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농산물 가격이 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에 정부도 수급 안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있는 한 채소류 출하 조절 시설. 출하를 앞둔 배추들이 창고에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이상기후 영향으로 배추 작황이 부진했던 탓에 배추와 무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최근 들어 크게 올랐습니다. 배추 소매 가격은 포기당 5,211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5% 가까이 올랐고 무 한 개는 3,330원으로 84% 이상 가격이 껑충 뛰었습니다. 설을 앞두고 이처럼 각종 농산물 가격이 뛰자 정부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출하 조절 시설 등을 통해 가용 물량 1,550톤을 확보한 뒤 하루 200톤 이상 가락 시장에 방출하고 농협 계약 재배 물량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할당 관세 적용 기간도 추가 연장해 공급 부족에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공급을 더 늘린다는 차원에서 할당 관세 기간도 지금 12월까지 돼 있지만 무 같은 경우에는 2월까지 연장을 했고 배추도 할당 관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미 오른 농산물 가격이 폭설과 한파 영향으로 더 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배추와 무 등 노지 채소는 대설과 한파가 장기간 지속되면 추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2년 연속 냉해 피해를 입은 채소류 주산지인 해남 진도를 중심으로 부직포 덮기 등의 대응을 통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단계별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희입니다. 서강대와 국민대가 학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가운데 서울의 다른 대학들도 인상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009년부터 이어온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 내 다수 대학이 재정난 등을 이유로 새학기 등록금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상황인데요. 일부 대학에서는 등록금 인상 의사를 밝혔지만 학생들의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서강대학교가 학부 등록금을 4.85% 올리기로 했습니다. 국민대도 4.97% 올립니다. 각각 13년, 17년 만의 인상입니다. 연세대, 성균관대 등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도 줄줄이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0년대 등록금 인상률이 연평균 6%를 웃돌며 사회 문제가 되자 교육부는 2009년부터 등록금 동결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2012년부터는 국가장학금 사업과 연계해 등록금을 올리는 학교에는 지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동결을 유도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지원을 포기하더라도 등록금을 올리겠다는 학교들이 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현행법상 등록금 인상 상한은 직전 세계연도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로 2025학년도 상한은 5.49%입니다. 법정 한도가 5%를 웃돌면서 국가장학금을 받기보다 등록금을 올리는 게 낫다고 보는 대학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서 대학들에 서한을 보내 학생, 학부모의 부담, 현 시국 등을 고려해 거듭 동결을 요청했습니다. 등록금 동결 대학의 교내 장학금을 작년에 비해 10% 줄여도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대학들은 역부족이란 기류가 강합니다. 물가가 올랐잖아요. 한 번도 이 등록금 인상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이 노후화되니까 매년 필요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지난해 연간 평균 등록금은 약 683만 원으로 0.5% 올랐는데 올해는 증가폭이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지난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으로 훈련병 1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당시 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는데요. 늦둥이 아들을 잃은 부모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얼차려를 받다 숨진 고 박태인 훈련병. 취침 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훈련병 6명이 완전 군장 상태에서 규정에 어긋난 군기 훈련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중대장이 책을 넣어 완전 군장을 꾸리게 했고 중대장은 27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서 선착순 달리기와 팔굽혀펴기 등을 시켰습니다.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 씨와 부중대장 남모 씨에게 1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입소한 지 9일밖에 안 된 피해자들에게 비정상적 군기 훈련을 집행해 21살에 불과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행위가 학대로 인정되고 논의가 없더라도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공모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군기강 확립을 위해 훈련을 실시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가족 측 변호인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양형에 관해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재수에 대한 평가 같은 것으로 볼 때 부족하다는 그런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 박 훈련병의 부모 역시 말도 안 되는 결과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어떤 부모가 군대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 하나 죽였다고 양형을 참작해서 5년을 한다.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TV 이상현입니다.